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모두가 들뜨고 설렘을 갖고 있습니다. 도박장도 예외는 없습니다. 1년 중 이날은 도박장 손님도 다들 정신줄을 찾기도 합니다. 이브의 사설 도박장엔 진또배기들만 돈다고 해요. 대기업, 중소기업, 직장인 할 것 없이 이날만큼은 도박장에 오질 않고 연인과 보내거나 자녀가 있으면 선물을 사러 가죠. 몇백만 원 들고 도박장 기웃거리는 대학생들은 감성 포차로, 영포티들은 나이트클럽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이날만큼은 도박 생각을 모두 잊고 다른 쪽에 정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화목한 연휴를 보내기도 하죠. 몇천만 원 판돈으로 갖고 노는 대학 교수님들, 학교 선생님들,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죠. 그렇게 어중이 떠중이, 샌님, 잔챙이 등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브 날은 바쁩니다. 그렇다면 이날 도박장에 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물어보니 진짜라는 거죠. 도박의 진심인 진짜들만 이곳에 찾는다고요. 그래서 도박장 하우스가 이브에는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손장난하는 꾼들도 이브 날만큼은 꺼려합니다. 물고기들이 있어야 강태공들이 노는 법인데 물고기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 진짜들만 있으니 강태공들도 어찌할 바가 없는 거죠. 수질이 안 좋으니 쉬어야죠. 여기서 진짜들이 무서운 이유는 도박을 진심으로 잘해서 진짜가 아니라 도박의 모든 걸 잃어서 진짜라는 무서운 겁니다. 진짜들은 이미 사채며 담보대출을 다 끌어다 써서 신용불량자들이고 어디서 막노동을 해서 일당을 현금으로 모아 끌어와 도박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보통 은어로 노잣돈 판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들은 사채 등 무거운 돈들을 이미 많이 끌어다 써서 소위 말하는 배가 갈려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이라서 어디서 꽁친 돈으로 도박판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게 그들이 저승갈 때 사용하는 노잣돈이라 하여 노잣돈 판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연의 제보자인 경태씨는 그때 당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펼쳐지는 사설 도박장이 어떤 분위기인지 잘 몰랐대요. 이브를 앞두고 며칠 전에 연인과 결별을 해서 연인 선물로 사줄 돈을 조금 모아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별을 한 경태씨는 이브 날 퇴근을 하고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기 그래서 그 선물 사려고 모은 돈을 챙겨서 그날도 도박장을 찾은 거죠. 그 도박장에는 진짜들만 있다는 걸 몰랐죠. 손장난하는 선수들도 꺼리는 진상 패급들만 하우스를 꽉 채우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아마 가지 않았을 거라고 해요. 불법 도박에 입문한 지 경태씨는 당시 채 얼마 되지 않았기에 이분 날 도박장을 찾는 것은 스스로 무기 없이 갱들이 득실거리는 슬럼가를 가는 것 마냥 위험하다는 사실도 인지 못했죠. 적당히 자신과 같은 비등비등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다였습니다. 경태씨가 도박장에 발을 들였을 때 이브라서 그런가 테이블 몇 개만 채워져 있고 제법 한산했다고 해요. 다들 어디서 이따금 놀러 갔나 데이트를 갔나 당신은 별 수 없이 생각하고 도박장에 경태씨는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때 카드를 돌리면서 처음으로 쎄한 느낌을 경태씨는 받았대요. 자신을 둘러싼 주변인들의 눈빛이 그간 느끼지 못한 어떤 아우라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패인들밖에 없구나. 그때서야 느낌적인 느낌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판도는 돌아가고 있고 주변 공기는 매우 무겁게 가라앉아 공허함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짜들 중 한 명이 돈을 좀 잃게 되자 머리를 테이블 위에 쳐박으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마살을 타고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죠. 경태씨는 성격이 이상하네 하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봤지만 다른 진짜들은 별 신경도 쓰지 않고 다시금 패를 돌렸다고 해요. 이런 장면이 진짜들은 익숙한 듯 보였대요. 그렇게 한참 패를 돌리다가 그 머리에 피를 흘리는 사람 곁으로 건장한 덩치를 가진 사내 두 명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그는 사채를 끌어다 쓴 것 같은데 빚쟁이들인 사내들이 그를 찾으러 도박장에 온 것이었죠.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매달 이자를 낼 생각을 않고 도박하러 왔냐며 핀잔을 주면서
금방이라도 죽일 듯이 쏘아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는 자신이 따서 갚으면 된다면서 오히려 사내들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사내들은 그간 벼르고 벼르던 순간이었던 건지 일단은 소란을 멈추고 자리를 비켜주며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무언의 경고를 한 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게임은 재개됐고 얼마 후 경태씨와 그 진짜만 남아서 게임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판도는 계속 커졌고 그날 경태씨가 운 좋게 그 진짜를 이겼다고 합니다. 모든 걸 잃은 진짜는 경태씨를 보며 하소연을 했대요. 자기한테 그 판도는 노잣돈이라고 하면서 오늘 이자를 낼 돈이랑 자신의 어린 아들한테 사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줄 돈을 조금만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하지만 경태씨는 도박장에서 만난 사람들 중 돈을 빌려서 갚아준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단박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잔소리를 했었대요. 어린 아들이 있었으면 미리 선물을 사야지 왜 도박을 하러 왔냐고요. 그러자 진짜는 울먹이면서 자기한테 그거 진짜 노잣돈이라고 하면서 아이의 선물과 이자를 낼 돈을 빌려달라고 연거푸 간청을 했대요. 하지만 정정당당하게 게임에서 이겼기에 경태씨가 사실 돈을 돌려줄 이유는 없었고 경태씨는 돈을 말을 썩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며칠 후 경태씨가 그날 도박장에 또 찾아가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같이 판에 앉아서 게임을 했던 다른 진짜 한 명도 우연찮게 그날 만났다고 합니다. 잠시 담배를 피우면서 담소를 나누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다른 진짜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때 이분 날에 머리 쳐박던 아재 기억나냐고. 그 사람 죽었다고. 이분 날에 자기 아들하고 약 먹고 한날 1시에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소식을 전해주던 사람은 경태씨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날에 선물 뭐 받았냐고. 아마 경태씨의 기억으로는 그 당시 한창 유행하던 로봇 손목시계였다고 해요. 그렇게 소식을 전하던 남자는 잠시 비릿한 웃음을 짓더니 그 얼라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승길 여행을 받았나 보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한참을 낄낄거리며 웃더니 다시 도박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감정과 영혼이 모두 죽어버린 것 같은 남자의 웃음에 경태씨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거 자신의 노잣돈이라면서 다시 돌려주면 안 되겠냐던 남자의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마음이 괴로웠대요. 그리고 자신의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던 손목시계 하나로 어렸을 때 정말로 행복했는데 이분 날에 도박 중독자 아버지와 영문도 모른 채 이승을 떠나간 그 아이는 평소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어떤 선물을 기대하고 있었을지 죄책감에 더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 사건 이후 경태씨는 도박에서 완전히 손을 끊었다고 합니다.